붙여가지고 인식을 시키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앞에 두 개, 이제 조그 셔틀 컨트롤러 하고 터치 스크린을 약 반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직까지는 그 문장의 풀 컨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조적인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 조그 셔틀 컨트롤러하고 터치 스크린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앞을 보고 시선을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주의 안정성은 훨씬 높여서 가져갈 수 있죠. 반면에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그 직관적으로 누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빠르긴 하지만은 운전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그 셔틀을 이용하는 그 방식을 익숙해지는데 원인하고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처음에 BMW 7 시리즈에 국내에서 조그 셔틀 아이드라이브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운전하면서 그거 가지고 목적지 설정하려고 그러면 정말 목적지 도착해가지고 아마 목적지 찾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스케줄이 어려웠던 거고.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조그 셔틀의 컨트롤러를 선호합니다. 유럽 차들, 특히 BMW나 벤츠는 차체종의 조그 셔틀을 쓰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 기어들을 쓰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이스틱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EBS 관점에서는 유럽 차들은 그걸 밀고 있고, 반대로 이제 터치 스크린이 익숙한,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기기에 익숙해지고 또 아이패드에 익숙한 미국 북미 쪽은 터치 스크린이 대부분입니다. GM이나 포드는 조그 셔틀을 많이 안 쓰고 있고 대부분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혼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토요타라고 하더라도 토요타 브랜드는 이제 터치 스크린형으로 이제 인터랙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렉서스 브랜드는 조그 셔틀을 쓰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디지털의 플러스화 또는 자동차 전장에서만 화면 내에서도 이게 아주 가까운 미래, 한 1, 2년 이내에 시전된 기술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자동차에는 이제 멀티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니까 이 디스플레이하는 정보들이 통합되고 그 다음에 연동하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제는 AV 화면에서는 내비게이션만 봐야겠지만 지금은 클러스에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콘텐츠를 바로 밀어서 자동차에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So here, for example, we have a list of tracks. So you can slide the list without pushing. If you want to activate, this is something we'll have to go there. So just swipe it to the car.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제기 콘텐츠를 어떤 자동차에 바로 밀어넣을 수 있는 이게 CES에서 컨셉카 정문 열렸다는 것만 보여주는데, 이 3D 자동차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들도 어느 쪽 바퀴에 지금 타이어 압력이 몇이고 엔진에서 어떤 고장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부터 해서 굉장히 그걸 사실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With smart little nice animations. As you can see here, there are a 3D model of your car you can interact with. And the light status of your car is shown as well. You can open the door and the model goes up. You can close the door, switch the light on and the light goes up on and off. What you can see here is you can go into the controls of the vehicle. So if you want to go to tires, just click on this tire, then you get a nice little animation on the right side of this large display, and then go to the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So, and jus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여드릴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모션 컨트롤이라고 있죠.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백미가 이 폭스바겐에서 출시한 R터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작년 CES에서 나왔는데, 그 일반적으로 모션 컨트롤이라고 그러면은 실제 터치를 하지 아니하고 내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고 그 자동차가 내 손가락을 인지해서 센서가 인지를 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폭스바겐 알터치는 그거를 가장 그 양산차에 가깝고 적용 가능한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정말 그 인식률이 뭐 100%였던 것 같습니다. 100% 같고 사람의 손이 올라오면 그 손이 사실 어떤 버튼을 컨트롤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린 위에 내 손에 그림자가 뜹니다. 그림자가 떠가지고 그 터치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만져주고 하는 방향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리코시스에서 바라보는 그 이제 GUI 또 UX 관점에서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작을 안 해요? 됐다. 그걸 이제 두 가지 나눠가지고 UX 관점과 GUI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입니다.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게 그 자동차의 그 이제 차선 이탈 방지를 표시해주는 정보를 저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뿐만 아니고 향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사실 이제 운전자의 경험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전자 제어의 센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보는 많이 전달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 볼보의 드라이브 모드가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예입니다. 노멀 모드일 때는 보시다시피 저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체를 다 보여주지만, 오프로드로 가게 되면은 딱 40km까지만 보여주게끔 바뀝니다. 그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내가 봐야 될 정보만을 갖다가 강조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UX 관점에서 좀 변화하고 있는 그 계기판의 정보 전달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스티어링 휠이나 칵핏 컨셉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그 작년 아우디에서 나온 운전 휠인데, 보시면 이제 정보들을 더 쉽게 전달받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고 운전자가 할 일이 적어지면서 이제 내가 봐야 될 것들은 많아지고 운전할 것들은 적어진다는 거를 갖다 단적으로 아주 표현해주고 있는 컨셉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ZF에서 나온 커넥티드 기반 운전석의 핸들인데, 결국은 이제 향후 계기판 자체를 자동차를 컴퓨터로 인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 자동차의 엔진과 그 바퀴와 브레이크가 달린 기계 장치가 아닌 정자 장치로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동영상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 map interacts intelligent with the tiles you are using on the screen, and then it goes this and this with a nice little animation. If you clear this tile, the navigation map comes. 지금 GUI 부분입니다. 제가 실은 이 준비한 거는 많은데 5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앞에 좀 늘어져서 이 5분 안에 제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이 빨라지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나중에 저기 그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끝나고 나서 따로 제가 또 이렇게 질문 받거나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게 이제 UX 측면에서의 트렌드를 잠깐 말씀드렸다 그러면 이제 GUI 측면도 재밌습니다. 이 GUI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스퀘어모르피즘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아날로그의 재질과 사실감을 그대로 디지털에서 좀 재현해달라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위에는 아날로그에서 나온 클러스터들입니다. 마스다나 뭐 뷰익에서 나온 클러스터들을 밑에 보시면은 밑에 나온 디지털 이제 JAC의 모터스 이번 그 중국 모터쇼에서 본 건데 거의 비슷하게 이제 재질감도 아날로그적 느낌을 가져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그 중국 쪽 OEM들 요구사항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북미나 유럽 쪽은 디지털 느낌이 더 나게끔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사실적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크기의 GUI가 트렌드가 이제 나뉘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AC 모터스에서 이번에 이제 그 컨셉카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준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온 겁니다. 반면에 이 GM에서 나온 그 차세대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보시면은 오히려 더 디지털 느낌이 강하게 나죠. 디지털 느낌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선호하고 그 GU에 맞춰서 가독성을 높이는 쪽으로 OEM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클러스터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 고정 영역과 변동 영역에 대한 구분들이 굉장히 컨텐츠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보신 것들이 이제 그런 변화된 유형들의 테마들을 잠깐 보셨고요. 역시 이제 향후에는 내가 스마트폰에서 내가 스킨을 바꾸고 테마를 다운로드 받듯이 향후에 클러스터도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베디드 뉴스 환경해가지고 환경에서 직접 그 스마트폰 같이 클러스터의 화면이나 배경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는 기술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으로 그래서 OEM들이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테마들을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제공하고 또 배경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D 쪽 얘기를 드리면 CID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와이드 스크린, 저 앞에 보시면은 그 이제 와이드 스크린이 클러스터랑 연결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오른쪽 같이 기존의 센터페이시아 전체 영역을 갖다 디지털로 바꾸어서 넣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공적 컨트롤도 저 안에 다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해상도와 다양한 크기의 디지털 화면들을 이제 그 GUI 측면에서는 이제 서포트해야 되는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그 세로형 CID에서는 이제 플랫 엣지형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이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 아까 보셨던 SM6G도 플랫 엣지형의 CID 무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2D이고 직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만든 게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멘전과 라이팅을 강조를 해가지고 2.5D나 3D 해가지고 다 디지털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잘 조화롭게 쓰는 게 정말 고급스러움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이번에 그 TI에서 나온 이 화면입니다. 전체는 디지털이지만
누르는 느낌의 디지털이지만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은 또 아날로그입니다. 하드웨어로 만든